이나리 신사 입구의 모습인데요. 입구에 조각된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이나리 신의 전령이고 사람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동물이 여우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여우는 지혜로운 동물, 장수하는 동물, 자애로운 동물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모략꾼과 같은 동물입니다. 빨간 망토를 두른 여우는 병마와 귀신을 쫓는 여우이고요. 투명색에 가까운 흰 여우는 신비한 힘과 불을 상징하는 여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동화 속의 여우도 흰 여우네요.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책과 사람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기 여우와 털장갑이라는 어린이 그림 동화책입니다. 웬 어린이 그림 동화책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계절과 꼭 맞는 이야기이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 이야기라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겨울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얼마 전 있었던 크리스마스, 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대구에 얼마 전에 쌓일 만큼 눈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본 저희 집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와 눈이다 라는 감탄사였고, 두 번째 반응은 눈이네 라는 한숨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시면 동심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숨을 연발하시면 늙어가는 거랍니다. 동심 살리고 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화 속의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 난키치입니다. 1913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출생하였고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병약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4살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해서 18살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핵이 재발하면서 안타깝게도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삶을 엿보아서일까요? 가라앉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다는 평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기 여우와 털장갑의 주인공은 여우입니다. 여우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구미호 때문일까요? 저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여우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쌀, 차, 술의 신인 이나리 신입니다. 일본 신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이나리 신사입니다.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걸 봐서는 일본에서 이나리 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나리 신사 입구의 모습인데요. 입구에 조각된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이나리 신의 전령이고 사람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동물이 여우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여우는 지혜로운 동물, 장수하는 동물, 자애로운 동물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모략꾼과 같은 동물입니다. 빨간 망토를 두른 여우는 병마와 귀신을 쫓는 여우이고요. 투명색에 가까운 흰 여우는 신비한 힘과 불을 상징하는 여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동화 속의 여우도 흰 여우네요. 이제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가 살고 있는 숲속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엄마 여우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빼주세요. 빨리요, 빨리. 다급한 아이의 목소리에 엄마는 얼른 달려와서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동굴 밖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밤새 온 세상이 하얗도록 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반사되어서 아이 눈에는 뭔가 들어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아이는 눈을 처음 보았습니다. 눈을 처음에 밟으면 어떻죠? 뽀득 소리가 납니다. 아이가 뽀득 조심스럽게 밟다가 아무것도 밟지 않았던 눈밭을 밟기 시작합니다. 뽀득. 그러다가 푹신한 눈에 뒹구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쿵! 나무에 부딪혀서 나뭇가지 위에 있던 눈이 후두둑 떨어져서 화다닥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이는 이렇게 하루 종일 눈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있는 동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동상에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 밤이 되면 꼭 아기에게 장갑을 하나 사주어야겠어.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는 동굴을 나와 마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기 마을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멈칫 엄마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언젠가 친구와 함께 마을에 놀러 갔다가 죽을 뻔했던 기억들이 새삼 다시 엄마를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덩이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죠?
장갑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기 혼자 마을로 내려보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의 한 발을 꼭 잡으며 사람의 손으로 변신시켜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엄마가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엄마가 말하는 모자 가게로 가. 그리고는 사람의 손을 보여주고 사람의 돈을 주면서 저한테 꼭 맞는 장갑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해.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여우인 것을 들키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무섭거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러지? 무책임하게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저의 마음은 아기가 잘 갈까 조마조마해집니다. 엄마의 염려를 뒤로하고 아기는 아장아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잘 도착했을까요? 다행히도 모자 가게에 잘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아기는 모자 가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아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불빛이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여우의 손을 내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맞는 털장갑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기가 자기의 실수를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모자 가게 주인도 여우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자 가게 주인은 침착하게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줄 수 있단다 아가야. 아기는 엄마가 주었던 사람의 돈을 주었습니다. 모자 가게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아기에게 어울릴 만한 예쁜 털장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 나오는 아기는 마음이 콩강콩강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분명히 내가 여우인 걸 알면 사람들이 가둘 거야. 그리고 사람은 무척이나 무서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사람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 내가 여우인 줄 알면서도 털장갑을 줬잖아 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며 돌아오는 길에 한 집에서 들리는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엄마가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였어요. 아기는 자기가 싫었는지 엄마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아기 여우도 숲속에서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까요? 엄마는 아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럼 엄마 여우도 자장가를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자 라고요. 갑자기 그 따뜻한 음성에 아기 여우는 엄마가 보고 싶어졌고 내달려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엄마는 어땠을까요? 아기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엄마는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처 하나 못 견뎌서 아이 혼자 보냈을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엄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옥과 천국을 오르내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저 멀리 아기가 달려옵니다. 엄마는 가슴 벅찼고 감사했고 대견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엄마는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실은요. 내가 모자 가게에서 모르고 여우의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마음 절컥 내려앉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사람은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나쁘지 않던걸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은 분명히 착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쁜 털장갑을 주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서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정말로 사람은 착한 걸까?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하며 동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동화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동화에서 엄마에게 가장 눈이 갔습니다. 마을에서 죽을 뻔했던 엄마는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숲속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작은 트라우마들, 작은 상처들은 치유되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아기를 혼자 이곳으로 보낼 만큼 모든 것들을 잠식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트라우마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큰 트라우마들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몬다니 인형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인형을 볼 때 저를 꼭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자매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제 동생은 여성스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딜 가나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사랑받는 캐릭터였거든요. 제가 동생을 보면서 미모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성격 좋은 아이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격 좋은 아이가 되니까 저는 사람과 잘 사귀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잘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친구를 잘 만드니까 학창시절에도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4, 5명의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절친 중에 절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헤어져서도 1시간씩 통화할 만큼 절친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둘이 사귀는갑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을 가지려고 집에 갔다가 엄마랑 대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외출 정지를 당하고 그 친구의 생일을 못 갔겠죠. 제가 친구의 생일을 못 가서 그 친구는 굉장히 섭섭해 했었고 속상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선물을 주는데도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도 제 상황을 알고 있는지라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정이 있는데 싶어서 곧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 4, 5명 모이는 그 모임에 친구들끼리 분식점을 가고 저는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거든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 예상은 왔나 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쟤 누가 불렀어? 였습니다. 제가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턱 앉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너네들 갔다 하길래 내가 따라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앉는데 그 친구는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제가 막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탁 잡았어요. 왜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랬다고 했잖아.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매섭게 탁 탈치면서 나는 니였으면 어떤 상황이어서도 왔어. 너랑은 절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딱 몸이 굳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그날 외출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생길 건데 이런 일이 생기도록 만들었던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내를 이렇게까지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저는 절친 중에 절친을 배신한 나쁜 친구가 되어 있었고 저희 모임에 있었던 4, 5명의 친구들 누구도 저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나 시간을 만들었던 그 친구도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데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싶어서 남은 한 100일간의 시간을 외롭고 힘든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저는 새로운 고등학교에 친구들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다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새로운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다시 성격 좋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당연히 생겼겠죠. 그 친구 중에 성격이 괄괄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의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쪽지를 하나 딱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는 포스가 굉장히 거칠어요. 왜?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열어보라는 뜻이었겠죠. 제가 이 쪽지를 딱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모든 피가 거꾸로 솟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분식점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얼른 화장실로 뛰어드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나 보죠. 김현주 운다 라는 말과 함께 저도 뛰고 제 뒤에 그 쪽지를 줬던 친구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하나를 벽처럼 두고 저는 안쪽에, 친구는 바깥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우는 소리조차 못 냈거든요. 근데 친구는 밖에서 쾅쾅쾅쾅 왜 그러는데 그러는 겁니다. 지가 이 쪽지 전화놓고 왜 그러는데라니 참 기가 차는 겁니다. 제가 안에서 울면서 생각을 했던 건 결국 내가 마음을 주면 이렇게 하는구나, 관계가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또 학교생활 어떻게 해야지? 라는 마음들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경험해봤잖아.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는 마음을 정리하고 딱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그 친구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랑 눈을 마주치면 왈칵 울어버릴 것 같아서 눈을 피하고 세면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애먼 제 얼굴을 벅벅벅 씻어냅니다. 왜극하는데? 라는 말에 알았다, 절교하지 않카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뒷공문을 대고 친구가 얘기합니다. 펴봤나? 뭐라고? 펴봤냐고. 제가 얼굴을 또 닦지 않고 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쪽지는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쪽지였던 거예요. 저 이 쪽지 다시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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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이, 이 어깨가 막 움직이면서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웃냐면 됐다 와이카노, 부끄럽고 와이카노. 친구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너무 울어서 그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 줄 아나? 내가 니를 진짜 죽일 수도 없고 확 이런 걸로 장난칠래? 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전해지지 않고 그냥 하니까 이래 서러울 일이가, 이러면서 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툭툭 걸었어요. 저는 그 친구 아직도 만납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 말처럼 친하게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힘들까? 저는 이 일 이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사교성이 좋고 성격 좋고 누구한테 가서나 잘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깊은 관계가 갈 때까지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가 가고 나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혹여나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돼서 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동굴 속으로 빠져들고 이를 그르치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싫고 관계가 싫고 힘들어서 이를 그르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정답을 오늘 동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동화 속에서 보여준 용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엄마 여우의 용기입니다.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에게 꼭 필요했던 장갑을 안 된다, 엄마가 꼭 호호 불어줄게, 엄마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뚝딱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우는 자신의 경험에 아이를 가두지 않았고 당부하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아이를 내보내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 아기 용기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 얘기하면 엄마 안 갈래? 나 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무식이 용감한 걸까요? 내딛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 용기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엄마의 경험과 다른 아기만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은 아기 여우를 성장시키고 엄마 여우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기 여우와 엄마 여우가 처음에 동굴에서 나올 때 그림입니다. 아기 여우가 엄마 여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분리된 이후에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는 집으로 돌아갈 때 아기 여우는 엄마 여우를 앞서 나가거나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 여우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의 환기와 치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동굴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동굴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이 동굴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굴에서 나오고 싶다면 저와 함께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